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에 지루한 흐름을 깨뜨릴 수도 있는 이벤트들과 또 그와 관련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불과 지금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네요. 밤 9시 반 무렵에 미국의 9월 CPI가 일단 발표가 되면서 아마도 작은 변동성을 불러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CPI보다는 실업률, 고용지표가 훨씬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행인지 아니면 이게 만들어졌는지까지 모르겠지만 10월 초에 발표됐던 고용지표 실업률이요, 굉장히 좋게 나왔었습니다. 9월 이제 미국 비농업 고용 이게 10월 초에 발표가 됐는데요. 25만 4천 명이나 증가를 해서 시장 예상치인 14만 명을 굉장히 크게 상회했다. 너무 크게 상회를 해가지고요. 이것도 조작된 거 아니냐, 조작설이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이는 6개월 내에 최대 규모였다고 하고요. 실업률도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이게 한 4.3% 정도 나오면 또 뭐 샤멜 법칙 나오고 난리가 났을 텐데요. 그보다 두 단계 아래 정도인 4.1%가 나오면서 이제 2개월 연속 하락하는, 굉장히 이제 실업률도 떨어지고 고용은 많이 되는 굉장히 이상적인 숫자로 간 상태에서 CPI를 맞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CPI도 제가 볼 땐 그렇게까지 걱정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 5개월간을 보면 이게 거의 뭐 CPI 물가가 만들어졌다 싶을 정도로 잘 나왔었거든요. 예측치가 이제 5월 달이었네요. 3.4였으면 3.4. 그리고 3.4 예측이면 3.3, 0.1씩 작게 나옵니다. 3.1 예측이면 3, 3 예측이면 2.9. 그리고 최근 9월 달에는 2.5 예측이었는데 2.5가 나왔는데, 글쎄요, 10월 10일에도 뭐 예측치인 2.3에서 뭐 2.2, 뭐 이쪽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개인 조심스럽지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까지 크게 뭐 실망스러운 숫자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잘 들지가 않네요. 뭐 기존 과거를 본다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이제 줄줄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10월 10일 같은 날이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요. 또 테슬라에서는 로봇 택시를 공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일에는 이제 과거에 이게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면요, 생산자 물가 지수 사실 다 연계가 돼 있긴 하지만 요게 11일자에 나오면서 또 한 번 살짝 뭐 변동성이 올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금융주들 뭐 3분기 실적들을 발표를 하게 되죠. 뭐 JP모건이나 뭐 웰스파거나 이런 곳들이 줄줄이 실적 대기를 하고 있다. 해서 조금은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미국보다 사실 더 기대가 됐던 최근에 세계의 주식이나 뭐 코인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건 사실 중국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빅컷 이후에 1차 부양책, 2차 부양책에 이어서 3차 부양책을 뭐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1차는 9월 말에 이미 발표가 됐었죠. 지급 준비율 0.5% 한 방에 이제 많이 내렸었고요. 이 효과로 190조 원이나 되는 돈을 풀면서 뭐 상하이 종합지수가 무슨 전체 지수인데도 뭐 알트코인 올라가듯이 한 주에 뭐 20 몇 퍼센트 올라가는 그런 좋은 이제 출발을 보였지만 2차 부양책이요, 또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190조 원을 받는데 뭐 내년 예산 그것도 끌어온 거 38조 원 부양책을 발표하니까 190조 보다가 38조 하면 시큰둥 하겠죠. 그래서 뭐 중국 주식도 올라가려 하다가 뭐 상승세가 많이 꺾였고 홍콩 지수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3차 준비,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었죠. 이게 바로 10월 12일자 금요일 날 이제 3차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 1차 부양책의 약간 연장선 안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 경제 성장률 5%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정말 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좀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 아쉬운 건 190조를 풀고 38조를 풀었다고 하는데도 이거밖에 올리지 못했는가를 본다면, 제롬 파월 정도 되는 정말 말 잘하는 친구를 좀 섭외를 한다면 같은 걸 얘기해도 훨씬 많이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제롬 파월 같은 분을 잘 섭외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 1차 부양책 때 이례적으로 시진핑이 웬만하면 그 자기의 실수를 얘기한다든지
뭐 이 따뜻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1차 부양책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 실수해도 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세 가지를 면책해 줄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죠.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했다. 괜찮아. 두 번째, 개혁 같은 거, 막 변화를 실험하기 위해서 실패했다. 괜찮다. 세 번째, 경제 개발을 위해서 공무원이 뭔가 실수를 했다. 쉽게 말하면요. 민간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선 무슨 수를 써더라도 다 해줘라. 근데 사실 본인이 빅테크 다 때리고 죽이고 했으면서 이렇게 갑자기 인자하게 바뀐 것도 참 재밌는 얘기긴 하지만 어찌됐든 중국의 굉장히 큰 부양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부양책이 많이 나오고 물가가 잡히고 뭐 실업률이 잡히고 해도 지금 무슨 소용이냐 안 오르는데 라고 하면서 또 한 뭐 분석가 저희 채널에 종종 소개해드렸던 마일스 도이처라는 이제 호주에 사는 뭐 스몰 20대 초반에 굉장히 젊은 친구입니다. 근데 워낙 좀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뭐 즐겨보진 않지만 이 친구 역시 지금 코인 시장이 너무 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가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와 암호화폐 커뮤니티 간의 괴리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쉽게 말하면요. 커뮤니티는 가즈아를 외치는데 개인 투자자는 아무도 뭐 코빼기도 얼씬하지 않고 있다. 너무 극과 극이더라. 그리고 밈코인은 펌핑하는 반면 알트코인은 거의 뭐 심정지 상태 아니냐. 실제로 그 비트코인을 올해 이 상승률에서 넘어선 이제 알트코인이 한 40, 한 8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뭐 10개 이상이 밈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밈코인은 펌핑을 하는데 뭐 웬만한 알트코인은 지금 정체 상태다. 본인의 뜻대로 지금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돌려서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세나 강세 또는 강세에서 약세로의 심리 전환이 어느 때보다 빠르다. 회전이 어느 때보다도 빠르다. 뭐 지나고 보면 이미 뭐 큰 코인, 뭐 미들 코인, 뭐 아래 코인, 뭐 이미 순환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빠르게 흘러가더라. 그리고 4분기와 양적 완화의 내러티브가 시장이 심하게 앞지른다. 무슨 얘기냐? 4분기에 좋다 하면은요, 뭐 9월, 10월에는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10월은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이걸 심하게 앞질러서, 그러니까 연초에 좋았다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정학적 공포가 왜 아직도 남아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본인은 뭐 이제 다 판 것 같아요. 뭐 워낙 샀다 팔았다를 하는 분이니까. 그리고 관망한다. 이제 뭔가 좀 안정화되고 확실해지면 들어가겠다. 뭐 트레이더들이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이것도 뭐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뭐가 더 이상할까?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지금 뭐 비트코인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상하냐? 뭐 때가 되면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코인이 이상하다기보다는요. 저는 말을 바꾸고 뭐 통계 조작이 난무하는 니들이 더 이상하다. 이렇게 한번 어, 제목은 잡아봤는데 무슨 얘기냐? 말이 너무 바뀐다는 겁니다. 일단 10월 8일에 있었던 기사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석유 공룡의 변심, 화석 연료 생산 더 늘린다고 합니다. 이 석유 공룡이 누구냐면요.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 석유 업체입니다. 이 친구들이요. 2020년도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2030년까지 친환경 목표가 있어서 화석 연료를 줄이고 2030년에는 완전히 다 갈아탈 거야.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뭐 실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목표를 조금씩 뭐 불과 지금 4년도 지나지 않았잖아요. 매년 수정하다가 결국은 그거 없던 걸로 해. 포기 이렇게 된 거란 겁니다. 결국은 나 화석연료 더 쓸 거야. 이런 얘기를 참 쉽게 바꿔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럼 뭐 피해를 보는 뭐 주식 투자자나 여러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비일비재하다. 뭐 예를 들면 블랙락도요. 뭐 물론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도 바꿨지만 저번 말씀드렸잖아요. ESG도 2020년도부터 주주 서한으로 보내고 준비해야 돼 하면서 정말 온갖 펀드를 만들어서 뭐 엄청난 뭐 한 800조 됐나요? 전 세계 사람들 다 팔아먹고 한국이나 여러 곳에 ESG 뭐 재단, 협회, 본부 지금 대기업들이 이거 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이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 정작 필요할 때는 블랙록은 돈 다 벌고 손 뗐습니다. 작년 뭐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ESG를 뭐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서 나 ESG 안 해.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트럼프도 그렇고 JP모건 골드만삭스 결국 예전에 비트코인 다 싫어했는데 뭐 알게 모르게 뒤로 투자를 해놓고 트럼프는 뭐 지금은 완전 친 코인으로 돌아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믿고 투자를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또한 미국의 이제 통계 조작 최근에도 고용률을 뭐 자기 맘대로 했었고 또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단기채를 몰래 많이 찍어서 원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팔면 안 되는데 막 이걸 많이 팔아서 금리 인하 효과를 뭐 냈다더니 이런 조작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5년 전으로 가든 10년 전으로 가든 항상 있었던 얘기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2012년이었는데요. 실업률에 이어서 실업수당 청구도 급감했더라. 저번에 뭐 CPI, 실업률, 뭐 고용지표 다 발표 한 번에 되잖아요. 실업률에 이어 실업수당 청구도 급감한 게 드디어 조작설 제기, 고용지표를 이때도 좀 조작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12년 10월 기사였고요. 역시 비슷한 시기에 대선 앞두고 깜짝 개선에서 조작설까지 돌았다. 그래서 이때 당시 대통령이 오바마였는데요. 취임 후에 내가 지금 가장 실업률이 낮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 나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실제로 인터뷰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패턴으로 흘러가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알면 투자를 해야 될 이유를 찾고 좀 내공이 탄탄해진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미국이 이 정도면 다른 나라들 통계 조작은요. 뭐 안 봐도 비디오겠죠. 특히나 중국 15년도 기사였는데요. 시진핑도 안 믿는 중국 GDP 조작설 왜 자꾸 나올까? 시진핑도 안 믿으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15년 역시 4월이었는데요. 요거는 10월이었고요. 중국의 1분기 GDP 증가율을 7%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다른 곳에서는 3.5%다. 이거 2배 뻥튀기 한 거다. 이렇게까지 뻥튀기설, 조작설이 제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게 적당히 해야지 2배를 튀겨 먹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2019년도에도 GDP 또 조작했구나. 해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과학적인 통계법이다. 뭐 기준을 과학적으로 바꿔서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겠죠. 그리고 16년도에도 역시 GDP 조작설. 이번엔 중국뿐만이 아니네요. 인도에서도 조작설이 터졌고 중국에서도 터졌는데 인도가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더라. 뭐 그냥 찾아보면요. 수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이상한 정책, 이상한 국가들의 정치인들의 인기에 편승하는 것을 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이들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한결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가나 대통령이라고 해도 별 다른 정책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더 많이 찍고, 그러니까 훨씬 많이 찍는 겁니다. 그리고 더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더라. 왜냐하면 효과가 안 나오면요, 더 자극적으로, 더 심하게,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다, 뭐 유망 알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찍어내고 조작하는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100%, 200%를 벌었다고 하지만 자, 이 차트도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 까만색이 2013년, 4년부터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색이 M2,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동성, 돈을 찍어내는 속도인데요. 이 14년 즈음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100달러 즈음 되죠. 100달러였음에도 지금 이 빨간색이 비트코인의 기울기, 성장 기울기인데요. 100불이 현재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뭐 6만 불이라고 대략 치겠습니다. 600배가 올랐잖아요. 지금 10년 내에 600배가 오르는 기울기보다도 머니 서플라이가 늘어나는 이 파란색의 기울기가 압도적으로 더 가파른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비트코인으로 600배 벌어봤자 생각보다는 많이 벌지 않았다. 지금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 충격적인 거죠. 돈 찍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더라.
그래서 뭐 투자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일부 맞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하다. 특히 장기적으로 한 10년 이렇게 끊고 보면요. 정말 현금의 가치가 똥값이 되고 있다. 위험하겠죠.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 보면요. 결국 팔면 너만 손해다. 이렇게 좀 실력을 갖고 이렇게 좀 내지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5년 묵은 비트코인 고래가 뭐 코인을 이동시켰다더라. SEC가 뭐 괴롭힌다더라.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오를 자산에 투자를 해놨다면 그냥 넉넉한 자신감을 갖고 팔면 너만 손해지를 외칠 수 있는 여유와 내공을 갖추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